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리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 전남도 보훈부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챙긴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본부는 이렇게 적발된 직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부풀려 받은 수당은 환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 전남도 본부는 지난 6월 소속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말 동안 진행되는 도축 작업을 점검하는 위생직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신청한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 결과 전남 지역 5개 사업소에서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48명. 1시간짜리 업무를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6-7시간 동안 했다며 주말 초과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소나 돼지나 보면 한 마리 도축 시간이 있잖아요. 한 마리 보통 도축 시간이 1시간 정도면 길게 해도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나 이 정도. 나머지 행정 업무 처리 같은 걸 제외해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6시간, 7시간 이렇게 좀 신청을 한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렇게 적발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각각 감봉과 견책, 주의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지급됐던 초과 근무 수당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부풀려 신청한 건 맞지만 거짓 신청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환수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환수가 안 되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느슨하게 했다는 그 차원으로 자문 결과 일단은 회수 안 하는 게 이상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이미 받은 거고. 자문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관련 변호 법률 사무소한테 받았거든요. 하지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리입력이나 근무 중 사적 용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솜방망이 대처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보안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보안용 드론 1기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열 화상 카메라와 방송용 스피커를 탑재한 드론 2기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안전과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드론을 10기까지 늘리고 전문 조종사 31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벼 품종 새청무가 전남의 대표 벼 품종으로 육성됩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를 새청무 단일 품종 유통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4월부터 미국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도내 17개 농협, 54개 용가, 9,500여 헥타르의 면적에 대한 계약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청무는 전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새로운 중만 생종 벼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전성도 높아 도정 수율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품종 보호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직접 깊은 물에 들어가 조개를 캐는 잠수 어민들은 잠수병과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명의 잠수 어민이 조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 잠수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공기호스 하나에 의존한 채 수십 미터 깊이까지 들어가 바지락을 채취합니다. 30분가량이 지나자 잠수사가 캔 바지락 더미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사람이 잠수 장비를 이용해 물속에 직접 들어가 폐류 등을 캐는 어업을 잠수기 어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 조업을 하다 보니 잠수기 어업 잠수사들은 잠수병과 각종 사고에 노출돼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다 보니까 평상시 걸을 때도 약간 절름발이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는 또 다른 기술도 없고요. 전국의 잠수기 어민들은 총 236명. 지난 10년 동안 잠수사 13명이 숨졌고 잠수사의 60% 정도가 잠수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잠수사 2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호수가 잘려갖고
40 몇 미터에서 비상탈출도 해보고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래 했죠. 잠수어민들은 수십 년째 오늘도 목숨 건 잠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순천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부터 4일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두루미 네트워크 회의에서 한반도 두루미종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순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두루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한반도 두루미 TF팀을 결성해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작은 영화관 7곳의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관한 고흥 작은 영화관을 비롯해 도내 7곳의 작은 영화관 누적 관람객이 모두 100만 1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담양과 해남 등 7개 군 지역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사업 신청 준비 중인 작은 영화관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도내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가 장성과 한평 2곳으로 줄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SNS 학생 기자단의 팸 투어를 강화해 순천 알리기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관계망 SNS를 통해 순천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 마련을 위해 주한 외국인 SNS 학생 기자단과 국내 학생 기자단의 팸 투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팸 투어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는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순천 여행을 통해 순천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외지 사람의 농지를 마치 제 것처럼 빌려주고 해마다 거액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한 농촌 지역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농업직불금도 엉뚱한 사람이 받아갔다는 의혹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전 기업도시 건설로 투기 바람이 휩쓸었던 무안군 운남면입니다. 이때 기획부동산을 통한 묻지마 사재기 붐이 일었고 현재 전체 농지의 70%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땅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데 주민 몇몇이 그 땅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지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며 농민에게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와 농업 직불금까지 가로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직불금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정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임대료만 받고 직불금은 자기가 수령하고요. 이들 농지의 임대료로 3.3제곱미터당 노는 최대 1,000원, 밭은 1,500원까지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이들이 각자 챙긴 돈이 해마다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리했다는 주민은 땅 소유주의 동의로 빌려줬고 임대료도 전달했다며 농민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갖고 다 돈 아니면 쌀로 다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땅 소유주에게요? 그렇죠. 농지를 빌려주는 것도 외지인이 농지를 산 뒤 놀리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도 무안군의 현장 주도 단속은 겉도는 실정. 심지어는 외지인 땅들이 10년 넘게 공공연하게 불법 임대됐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농사가 지어졌으면 이게 이제 그 외지 사람이 짓는지 그냥 그 내려오지도 않고 퇴인시켜서 했는가 그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서. 불법 임대되는 외지인 농지가 무안군에만 수십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동강물을 팔아모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대사기극이 오랫동안 빚어진 셈입니다. 경찰은 외지인 농지를 무단으로 빌려주고 임대료와 직불금까지 챙긴 혐의로 10여 명의 주민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높은 분들은 갈아타볼까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최저 변동금리는 2.48%, 또 다른 시중은행은 고정금리가 최저 2.48%로 변동금리와 같아졌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는 많아졌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 1%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안심 전환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5억 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은행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인력을 재조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등 소비자와 창구 직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산 개발 문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 Q&A 그리고 안내장들도 고객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안내장도 제작 중에 있고요. 하지만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인 대출자는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시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홈 구축 사업의 하나로 관내 공동주택을 선정해 소음 측정기와 층간소음 체험실을 설치하고 특히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매년 전국적으로 2만여 건의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 주도형 해결 방안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지역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등의 원인으로 부각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415km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수 40km, 목포 32km, 고성 40km 등 6개 지자체의 130여 킬로미터 구간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정부 추가 경정 예산에서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관로 정비, 하수 처리장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등의 국비 79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고흥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이 유자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개최된 제25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은 고흥의 대표 작물인 유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설립돼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22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연간 2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 시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으로만 소나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가을 장마에 접어든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더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도에 1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20에서 많게는 70mm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모레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 시간당 30mm 이상씩 매우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가을에 접어들면서 내려온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우리나라 남해상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이 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는 호우특보가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동안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안동 27도, 포항은 26도로 전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